안녕하세요. 그린로그의 아작입니다. 그린로그의 스핀오프 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지구를 구하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동네 일부가 개발 금지 구역으로 논과 밭, 들의 상태로 보존이 되어 왔었는데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양이 파헤쳐지고 생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양의 자정 능력과 생태, 그리고 미생물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국제기구에서 좀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유엔이나 뭐 이런 NGO 단체들에서도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책이나 뭔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직접 환경을 공부하고 이론부터 쫙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거를 나중에 국제기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왔을 때 뭔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저는 맨 처음에는 보건이나 생명 쪽을 이제 진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관심 있었던 주제가 일상 환경 속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인간이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되게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환경공학과에서 이제 보건학이나 독성학도 배우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분야가 되게 관련이 크겠다 해서 이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환경공학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환경 폐기물 처리 관련하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 대표님과 인터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제 정규 분포를 배웠었는데, 그거를 북극 항로에서 승무원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에 따른 직업성 암의 발생 현황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고 그걸 정규 분포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승무원들 중에 직업성 암 발병률은 얼마일까,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토양의 경우에는 버려진 과일 껍질 속의 펙틴으로 수경 재배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 배양토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고, 생태 복원의 경우에는 통영시에 버려지는 굴폐각과 모리끼를 활용해서 수중림을 형성하는 방파제나 악취를 해결하는 도심 도로 내 하수 누수 처리 기구를 개발 연구했었습니다. 전공 내용에 수학 공식과 화학적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끔은 수학과나 화학공학과를 다니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이나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좀 수질이나 대기같이 그러니까 계산하고 약간 오염의 정도를 수치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배운다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느낌은 살짝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뭔가 국제기구에서 막 기후협약 맺고 막 무슨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막 뭐 이런 캠페인 벌이고 막 정화하고 막 약간 그런 약간 에코 그린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는 환경공학에서 저는 환경이 한 70%인 학문인 줄 알았는데 공학이 약간 60% 되는 느낌이 드는 학문이 저는 환경공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미래가 밝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특히 미세먼지가 심했었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다, 너가 해결해줘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딱 10년만 기다려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씩 놀림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엘리베이터를 너가 타도 되냐? 환경공학자로서 과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는 것인가? 그런 말로 많이 놀림을 받았던 것 같고, 환경공학과는 종합적으로 대기, 수질, 생태, 토양의 오염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해결 방안의 경우에는 정책, 미생물 공법, 폐기물 처리 공법, 하수 처리 공법처럼 실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법은 2학년 때 배우고 그 전에는 공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과목을 수강합니다. 미분적 분학이나 통계 분석, 일반화학, 유기화학, 실험 설계, 프로그래밍 등의 기초 과목은 1, 2학년에서 수강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학교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그런 자연의 이미지, 그런 생태계와 관련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매체별로 예를 들면 수질이나 대기나 토양이나 생태계나 폐기물이나 이렇게 매체별로의 오염 물질이나 매체별의 특성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일상생활 속의 환경 관리 같이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나 오염물질 관리나 아니면은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 관리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3학년 때 되면 조금 더 거기 분야에 대한 심화적인 거 막 모델링 배우고 계산하는 거 배우고 이런 거. 그다음에 4학년 때 되면 뭐 법규, 환경 영향 평가, 환경 경영 공학 약간 이런 거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 학과에서 방학마다 개설되는 것 중에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직접 해외에 방문해서 해외 대학의 환경공학과를 방문하거나 하수 처리장을 방문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작년 2학년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하수 처리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제가 배웠던 상수도공학, 생활하수 관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보면서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 대기오염학 시간에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의 구성 성분 중에 0.04%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CO2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정작 전체 대기물질 중에서 0.04%보다도 적은 양이 전 지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대기 오염학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미세먼지의 입자의 조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블랙카본 같은 그런 입자는 지구 온도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미세먼지는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가 지구 온도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저희 학과 교수님들도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견해를 정립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각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교수님의 견해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는 주제인 것 같아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공학 기초 설계인데요. 저희가 이번 2학년 1학기 때 개발도상국을 위한 적정 기술을 주제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설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도상국의 환경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직접 구상하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연관된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환경공학 실험도 막 저희 학교 옥상 가가지고 대기 먼지 포집하고 한강에서 물 떠와가지고 수질오염 측정하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고등학교 약간 필드 트립 같은 느낌으로 막 그렇게 다니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배웠던 폐기물 관리에서 표본의 토양을 채취할 때 흙을 섞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흙을 이렇게 퍼내는 게 아니고 뭐 흙을 3등분을 해서 어떻게 섞고 저렇게 섞고 이런 흙을 섞는 방법까지도 있구나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토양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물을 묻힌 후에 공이 만들어지는지 흙이 길게 늘려지는지를 통해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비율을 배웠는데요. 마치 점토놀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경학과를 오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화학과 물리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화학과 물리를 잘하면 환경공학에 와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공학 중에서 공부를 원하는 분야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목 쪽과 관련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수학과 물리의 비중이 클 것이고 대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라면 물리나 화학, 수학의 비중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학을 좋아하면은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다양한 과학 과목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거를 이제 융합하는 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를 좋아한다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환경공학과랑.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재활용을 꼭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버리고 종이는 종이에 버리고 항상 그 쓰레기통에 써있는 그 이름을 꼭 보고 버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절대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녹조를 보면은 부영황화가 자동적으로 생각나고 노을을 보면은 지금은 무슨 빛이 흡수되고 어떤 빛이 산란되어서 저런 색이 나오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길 가다가 대기에 있는 오존 농도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보였을 때 벤실이 친구한테 찍어서 보내주는 저번에 시험 기간에 저희과 친구랑 같이 길을 걷는데 그 ECC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곳이 있어요. 그날 하필 비가 와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는데 그 기울어진 곳으로 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역시 도시는 불투수층이 많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산책하고 러닝하고 사이클을 타면서 보여지는 하늘, 토양의 모습 또는 자라는 식물의 모습 그런 자연 현상들을 곱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가끔 전공 동기들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환경공학과 공부를 배우면서 약간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적어도 다양한 매체에서 일어나는 오염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의 발생 과정을 배우고 있고 특히 기후위기의 발생 과정이나 원인 같은 거를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랑 결합돼 있고 또 어쩌면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인지하면서 조금 더 윤리적으로 또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사실 저도 주로 어디로 진출해요 하면 크게 막 세 가지로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구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런 공기업이나 공단 같은 데에서 환경 쪽으로 일을 하던가 아니면 사기업을 가던가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솔직히 할 게 너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기업들도 다 ESG 부서를 뽑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환경공학인데 그냥 이 부서에 지원을 하고 싶어 하면 지원해서 합격하면 그냥 뭐 삼성 다니고 SK 다니고 LG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서가 환경 경영 쪽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다 들어갈 수 있고 환경을 살리더라도 환경 안전이라는 것도 솔직히 포스코나 SK 하이닉스 뭐 그 외에 다 대기업들에서도 건설회사 이런 거에도 다 환경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다 진출을 할 수 있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나는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내가 석박사 해가지고 뭔가 연구원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ESG 쪽이잖아요. 지금 계속 ESG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다 ESG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게 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그 개발원에서 뭔가 평가를 받는데 이제 뭐 우리처럼 A뿔 막 성적 받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저 오만 힘을 다 쓰더라고요 기업들이. 그래야지 그게 이미지 제고가 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바카스 한 병을 만드는데 좀 더 재활용이 쉽게 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라벨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저희가 뭐 이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할까? 이런 거를 막 모니터링을 하고 다른 기업들과 조사를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거를 제출을 해서 ESG에서 평가 항목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저희의 목표고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 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직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본적인 연구나 그런 걸 위해서 보통 2개 정도는 따고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살짝 놀랍고 두려웠어요. 어디로 가고 싶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경영 부서에서는 꼭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환경 안전 쪽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공기업 뭐 환경공단에 환경 쪽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아예 거기서 명시해 놓는 게 뭐 기사 최소 2개랑 한국사 자격증이랑 토익 몇 점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진출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1-2개는 따는 것 같아요. 4학년 때부터.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약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 직군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특정한 기관을 말하자면은 저는 환경부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20대에는 스타트업에 종사를 하고 30대에는 대학원으로 진출하여 생태보건에 대해 배운 뒤 40대에는 생태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생태균형을 파괴하지 않는 농사기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의 매력은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토목과 관련돼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하는데 저희는 대기, 수질, 생태, 토양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 있는 환경과의 특성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은 특히 예를 들면은 생태 환경이나 보건 환경, 건축 환경, 안전 환경 같이 이제 그 환경 앞에 그 환경과가 뭘 배우는지 특정 부분을 수식하는 단어가 붙기 마련인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환경공학과는 환경이라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과의 매력은 아무래도 공대 내부에 몇 없는 소수과인 것 같아요. 원래 공대 하면은 막 200명, 300명 되게 많은데 저희 과는 35명에서 40명 사이에 되게 소수과잖아요. 그리고 토양오염학이나 환경공학 기초설계 등 팀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서 같이 자연스럽게 수업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중앙도서관이나 ECC에 같이 밤새면서 공부하고 막 야식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동기들이랑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과목에서 화학이랑 물리를 잘해야 된다고 되게 이렇게 겁을 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환경학과에 오기 전에 화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직접 학교에 와서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일반 화학 1이랑 2를 수강하면서 화학에 대한 기초를 잡고 나머지 과목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 충분히 환경공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공학에 있는 모든 지원자들이 겁먹지 말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국제적 위상에서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과의 임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공부라 더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우리 학과에 많이 지원해주세요. 환경공학이라는 학문은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학문입니다. 흥미가 생겼다면 꼭 오세요. 지금까지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해결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환경공학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안녕.